하이스톰입니다. BTS 멤버들은 현재 돌아가며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현 시점 K-팝 그룹 중 월드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거대한 이슈가 되는 그룹은 아마도 블랙핑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2025년 월드 투어가 예고되어 전 세계가 흥분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위력은 여성 그룹들 중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준이 아닌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솔로 활동들조차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태국인 멤버 리사의 최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공연도 정말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블랙핑크의 팬들은 물론이고 특히 리사의 모국 태국인들에게 이 공연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넘치는 일이었을 텐데요. 현 시점 K-팝 장르 안에서 최고의 가수가 된다는 것은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 가고 있기에 태국인들은 K-팝의 독보적인 그룹 멤버가 된 자국의 스타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토트넘의 센세이셔널했던 일명 데스크 멤버 델레알리, 에릭센, 소니, 케인으로 구성된 4인의 최강 선수들 중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빛났던 것처럼 블랙핑크의 유일한 태국 멤버 리사도 그처럼 세계 최고 리그의 슈퍼스타인 것이죠. 그러니 태국인들 중에 좀 심하게 국뽕에 취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국뽕에 취하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한 국가이기에 영국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나가는 한국 선수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약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예를 들면 리사가 K-팝 그룹 멤버인데 태국 스타로 여겨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인데요. 즉 리사가 K-팝 그룹 멤버라는 타이틀을 지우고 태국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성공한 것 마냥 행동할까봐 우려하는 것이죠. 특히나 극성스런 일부 태국 팬들과 일부 국내 팬들이 이를 확대 해석하면서 이런 우려를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까지 지켜봐온 리사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설령 리사가 해외 나가서 이제 난 K-팝 타이틀을 벗겠다 라고 선언하고 K-팝 그룹임을 부정한다고 쳐도 본질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사가 세계 최고의 영화 행사인 오스카에 가서 공연을 하고 미국 최고 토크쇼에 나가서 개인 앨범 홍보를 할 때도 전 세계 매체들은 그녀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K-팝 아이돌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리사의 오스카 공연을 모두 다 보도했지만 맨 앞에 따라붙는 그녀에 대한 소개는 바로 K-팝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심지어 리사는 오스카에서 한국인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었는데요. 그로 인해 그 의상의 우수성까지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매체들은 리사의 개인 활동의 글로벌적 인기가 한국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점을 신기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리사를 태국의 스타라고 여긴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응인 것이죠. 외신들은 리사가 K-팝 그룹의 멤버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의아해하는 반응들인데요. 오히려 리사의 한국에서의 성공과 글로벌적인 대성공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사처럼 앞으로도 해외의 수많은 최고의 재능들이 K-팝 그룹의 멤버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모여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할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음악의 성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SM 엔터테인먼트의 하츠 투 하츠 멤버 카르멘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카르멘은 한류를 사랑하기로 따지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리사처럼 세계적인 K-팝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엄청 들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매체들은 K-팝 그룹 멤버 카르멘이 한국 네티즌들에게 가장 예쁜 멤버로 극찬을 받았다면서 자국의 소녀가 K-팝의 성지에서 한국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K-팝 그룹의 다른 국가 멤버를 유입하는 것이 그 멤버의 모국에서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일부 케이스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는데요. 이젠 그 해외 멤버의 출신 국가 시장을 노린다기보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최고의 재능이라면 K-팝 그룹 멤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K-팝은 대중음악이지만 다양한 우리나라 상품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최고의 소프트 파워 무기인데요. 그러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재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궁극적으로 우리 K-팝 장르가
프리미어리그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더 많은 전 세계 최고 재능들이 한국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팝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은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그런 단순한 숫자의 수준이 아닌데요. K-팝 아이돌로 데뷔하여 세계적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소프트 파워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K-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세계 최고의 재능들이 반드시 한국으로 향하겠다고 마음을 먹는지는 K-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유럽 독일의 아주 작은 소도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현재 K-팝 덕분에 뜻밖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매체 옵 온라인은 독일 헤센주의 오펜바흐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K-팝의 메카가 되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K-팝 그룹 샤이니의 멤버 태민의 솔로 투어가 여기서 개최되기 때문인데, 그 콘서트는 순식간에 매진되었다는 기사는 이 콘서트로 인해 유럽의 수많은 K-팝 팬들이 오펜바흐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 인해 이 도시 전체가 엄청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첫 솔로 투어에 나선 태민은 유럽 6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그중 오펜바흐 공연 역시 곧바로 매진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펜바흐 시 당국도 태민의 방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도 이미 오펜바흐에서는 K-팝 그룹 드림캐쳐의 콘서트가 개최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 그 콘서트의 가장 좋은 좌석을 확보하려고 수많은 팬들이 오펜바흐 시청 홀 앞에 캠프를 치고 기다렸다는 기사는 그 공연에 참석한 군중들의 환호와 함성은 1960년대의 비틀매니아를 연상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태민의 실제 공연 포스터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투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공연이 개최되는 곳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펜바흐인데요. 기사는 독일 전역과 독일 주변 국가의 K-팝 팬들이 이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면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등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호텔에 머물기도 하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팝 가수들의 투어가 이렇게 독일의 작은 소도시 경제에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K-팝 가수들이 어떤 도시를 투어 장소로 선정하면 그 지역 시민들 모두가 그 K-팝 가수를 환영하며 기뻐하고, 그 지역 시청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콘서트를 시 당국의 공식 행사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며, 그것이 현재 K-팝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의 위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 중 하나인 유니레버는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한류를 좀 빌려다 쓰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식품 전문 매체 푸드 내비게이터 아시아는 유니레버의 인도 사업을 책임지는 유니레버 인디아가 최근 둔화된 인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을 그들의 전략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략은 한국의 맛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니레버는 자신들이 개발한 한국맛 라면을 출시하면서 그것을 인도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힘을 합쳤다는 것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가 인도 시장에서의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겉포장에서부터 속안의 내용물까지 모든 것을 한국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류를 빌려다 쓰는 곳은 유니레버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의 공동회장 데이나 월든 역시도 최근 모건 스탠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디즈니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에 대한 답변으로 디즈니의 한국 시리즈 무빙을 예로 들면서 디즈니는 지금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해외 현지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무빙과 같은 작품처럼 현지 시장과 글로벌 시장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실제로 올해 공격적인 한국 시리즈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유니레버에 이어 디즈니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확보할 전략으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한류를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즈니와 경쟁하는 워너미디어, 그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도 한류를 빌려다 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매체 프앙드 호이드는 HBO 맥스에 가입하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비롯한 한국의 걸작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HBO 맥스도 이렇게 한류를 그들의 홍보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죠. 심지어 인도의 VPN 전문 매체 VPN 랭크스는 VPN을 설치하면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을 볼 수 있다고 소개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한류는 정말 작은 유럽 소도시에서부터 세계 최대의 소비재 기업은 물론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과 심지어 VPN 업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류 문화 그 자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서 새로운 영상을 통해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